이거 두 개 열었어요. 3일차에 보시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첫 번째 거거든요. 일단은 보시면 일단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다른 수업처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라도 되는 부분은 진짜로 몰라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 진짜 몰라도 돼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궁금하다,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얘가 뭔데 하면은 지워보시면 돼요. 얘가 뭐 하는 앤지가 보여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줘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데 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스쿨즈 가신 다음에 이 녀석이 지금 보더잖아요. 여기 와서 보더를 쳐보시면 돼요. CSS 보더스가 나오죠. 그래서 뭐 프로퍼티스나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녀석들이 그 예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더블이면 이런 거구나, 아니면 뭐 도티드면 이런 식이구나, 솔리드면 어떤 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진, 헤딩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분명히 바뀌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는 뭐 이런 것도 한 줄씩 지워보시면은 얘가 대충 이런 데 쓰이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니까. 여기도 보시면 그 다음 거 연 거예요. 그냥 텍스트 온라인 버전 2. 밑에도 뭐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놓았고, 또 여기 밑에도 지금 링크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티클, 요 녀석이 하나 있네요. 아티클은 어디 갔냐? 여기 섹션의 후손인 아티클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얘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그래서 이거 파란색만 찾으면 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개념 설명이 필요한데, 잘 한번 보세요. 그냥 이 모양을 보세요. 그리고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섹션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어요. 저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습니다. 그럼 섹션 안에 이런 녀석들이 있죠. 지금 얘네들을 봐야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 지금 그 점선만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네비랑 A랑 뭐 이 안에 아티클은 이건 그냥 이 사각형 만들려고 해놓은 거고, 네비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줬고요. 여기 그죠? A는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라서 지금 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 자, 상황은 이래요. 섹션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어요. 섹션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서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이 됐습니다. 맞죠? 얘는요? 그냥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걸 캐치를 해야 돼요. 얘는 됐는데 이런 건 안 됐네. 분명히 뭐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누군 됐고 누군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섹션 안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섹션에다 줬더니 누구는 가운데 정렬이 됐고 누구는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차이점들을 이제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섹션이라고 할 거고요. 내용이라고 할 거예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 수는 몇 글자예요?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몇 글자? 6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제가 섹션에다가
묻어 이 픽셀 솔리드 레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섹션이요가 보이는 거죠. 얘도 백그라운드랑 마찬가지예요. 뭐 하지 하고 있으면 이제 요거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보이잖아요 이제. 자, 6글자예요. 6글자고 보세요. 자,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예요? 섹션은 몇 글자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죠? 네? 네? 6글자? 5글자? 섹션이 갖고 있는 텍스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통 하나, 둘, 셋, 넷 얘는 뭐 뺄 때도 있고 넣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4글자는 확보했어요. 그죠? 5글자예요. 공백도 하나 글자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5글자예요. 5, 6, 7, 8글자인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제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네이버라는 글자는 섹션 게 아니죠. A 거잖아요. 그죠? A가 감싸고 있으니까 이건 A 거지 섹션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5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얘가 왜 한 글자일까요? 저 하나, 둘, 셋, 넷, 5 센 다음에 6 했잖아요. 얘는 왜 한 글자로 취급을 할까요? 분명히 지금 여기 뭔가 많이 써져 있는데 한 글자래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얘를 많이 봐야 돼요. 초반에. 자, 우선 A의 디스플레이는 뭘까요? 얘만 봐서 이 화면만 보고도 나와요. A의 디스플레이 뭐죠? 일단 몰라요. 인라인인지 인라인 블록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블록은 아니잖아요. 왜요? 그래서 하루 줄에 여러 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A의 디스플레이가 블록이었대요. 그럼 이렇게 나왔겠죠. 이해되시나요? 블록은 한 줄에 하나씩만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이 녀석은 일단 블록은 아니다 까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그러면 1라인 아니면 1라인 블록일 텐데 A는 1라인이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이 둘 중에서 A는 1라인이다 까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계열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1라인이랑 1라인 블록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같이 들어있잖아요. 얘는 1라인 계열의 본질이 뭐였죠? 글자잖아요. 1라인 계열인데 이 녀석의 본질은 글자니까 얘는 한 글자예요. 그냥 얘는 한 글자 취급해요. 이 묶음을 얘가 갖고 있는, 다시 얘를 갖고 있는 요 엘리먼트가 요 A로 감싸진 A 엘리먼트를 한 글자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인 거예요. A가 1라인이고 1라인의 본질이 글자였으니까
이만큼이 한 글자예요. 그냥 A는 기본 특성이 인라인이고 인라인은 글자다 까지만 나와도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검색어의 양을 늘려보자면 이렇게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섹션에 자식인 A는 있으니까요. 그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한 줄에 여러 개 나왔으니까 이 차이는 아실 거예요. 이거랑 이것도 차이가 좀 있죠. 자식이랑 후소는 다른 말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레드니까 얘를 그린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얘가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면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이 가능해야 돼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얘는 너비가 최대화 될 거고요. 그리고 한 줄에 혼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대신에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지금 이 영역이 다 A 거기 때문에 여기도 클릭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얘를 초반에 꽤 많이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나올 때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꽤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저 네이버라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네이버입니다 라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얘는 지금 왼쪽 정렬이잖아요. 좌측 정렬.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A를 가운데 정렬,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근데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얘는 정렬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보세요. 텍스트 얼라인 무슨 뜻이에요? 그냥 글자 정렬이죠. 직역하면 글자 정렬 가운데로 보내고 싶대요. 그러면 얘를 A한테 줬으니까 뭔가 얘가 가운데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얘는 가운데 정렬이 된 거예요. 이것도 우측 정렬이 된 거예요. 지금 A한테 이런 속성을 주고 있다는 거. 근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따져봅시다. A의 글자 수는 몇 글자일까요? A가 갖고 있는 텍스트의 개수 3글자죠.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개수는 3글자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이 녀석을 정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텍스트 얼라인은 내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A의 디스플레이가 뭐죠? 인라인이죠. 인라인 특징이 뭐죠? 본질 말고 특징. 너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네요. 그죠? 쉽게 말하면 너비 최소화잖아요. 얼만큼 최소화예요? 이 텍스트를 감쌀 만큼만 딱 잡고 있는 거죠, 너비를. 너비가 A의 너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안에서 정렬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애초에 내가 갖고 있는 너비가 뭐 이만큼이에요.
내가 정렬해야 되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은 좌측 정렬해 하면은 여기에 나오면 되는 거고,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해 하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너비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너비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정렬해야 되는 놈도 이만큼이래요. 그럼 얘 좌측 정렬해 하면은 된 거고, 가운데 정렬해 하면 된 거고, 우측 정렬해 하면 된 거잖아요. 얘는 이미 너비를 꽉꽉 채워서 쓰고 있으니까 얘는 이 상황이죠. 너비가 최소화인데 이 안에서 정렬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내가 갖고 있는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좌측이든 가운데든 우측이든 어차피 딱 감쌀 만큼만 갖고 있으니까요. 이유는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가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네이버입니다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그죠? 네이버입니다를 가지고 있는 섹션한테 텍스터 라인을 주면은 되네요. 여기다가 센터 잘 이동하잖아요. 왜? 이만큼은 섹션이 갖고 있는 텍스트니까. 근데 얘는 왜 움직여요? 너비가 넓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얘는 이해되시나요? 갈만한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A가 갖고 있는 공간은, 너비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줘봤자라는 거고. 그럼 만약에 A의 너비가 최대화래요. A의 너비가 최대화래요. 텍스터 라인 레프트, 텍스터 라인 라이트, 이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A가 갖고 있는 너비가 충분해졌으니까요. 맞죠? 요거는 지금 한번 뭐 태그는 상관없어요. 저랑 똑같이 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네, 지금 직접 한번 왔다 갔다를 해보세요. 디스플레이 바꿔보고 텍스터 라인 바꿔보고 하면서 너비가 어떠하니까 뭐 얘가 이쪽으로 가겠구나를 예상을 하고서 해야 돼요. 대신에 하나 더, 제가 보죠. A의 너비가 지금 최소화잖아요. 맞죠? A의 너비가 최소화예요. 얘 너비를 200으로 맞추고 싶어요. 200픽셀을 주고 싶어요. 그럼 어디다 어떻게 하면 돼요? A의 너비를, A가 갖고 있는 공간의 너비를 200픽셀로 만들고 싶어요. 얘는 딱 봐도 지금 200보다 작으니까 좀 더 늘려주고 싶어요. 텍스터 라인의 의미가 있도록. 너비 200을 여기다 주면 되잖아요. 그쵸? 너비 500이던 뭐 200이던. 근데 왜 안 바뀌어요? 너비 500이나 200이나 지금 먹히지 않고 있죠.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A의 디스플레이가 뭐였죠? 인라인은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라인 요소인 A한테 너비를 줬더니 제대로 적용이 안 되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인라인만 아니면 된다예요.
인라인에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적용되지 않는다 였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인라인이 아니라면 먹힌다는 거죠. 먹히네요. 그쵸. 이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할 건데, 네. 인라인이면 또 안 먹혀요. 인라인 블록이어도 먹혀요. 얘는 인라인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대신에 인라인 블록은 지금 어때요? 인라인이랑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한 줄에 여러 개씩 내보내주고 있잖아요. 블록은 어때요? 한 줄에 하나씩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좀 빨리빨리 돼야 합니다. 그래서 블록이어서 너비도 먹혔고요. 블록이어서 너비가 생겨버려서 이제 너비 최소화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라인도 먹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나요? 텍스트 라인 센터도 먹히잖아요. 이 안에서. 왜냐면 왔다 갔다 할 공간이 충분해졌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일 때, 또 이 녀석일 때, 또 인라인일 땐 여기 안 되니까 그것만 아니면 돼. 이런 결론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여기도. 정렬을 하면서 왜 안 되지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 이걸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안 먹힌다 싶으면은 이거 인라인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의미가 있어져 버리는 거니까 얘는 저 너비가 충분한 상황이 됐으니까요. 왜 안 됐는지랑 이렇게 바꾸면 왜 되지를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얘는 결론은 그런 거예요. 텍스트 라인은 나를 정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섹션한테 지금 텍스트 라인을 줬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나를 정렬한다라는 뜻이었다면은 이 초록색이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너비가 최대한데 가운데로 갈 게 어디 있어요? 맞죠? 텍스트 라인은 내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텍스트의 개수부터 센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한 거잖아요. 그죠?